회담을 마치게 되면 이 대통령은 내일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방일 일정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하게 떠난 인물 바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었죠. 이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할 외교장관이 워싱턴으로 부랴부랴 간 모습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일을 팽개치고 급거 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조율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로 좀 더 조율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은 아니다. 조금 더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이게 직항편을 못 구해서 경유편을 타고 또 미국으로 급파됐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는 상황인데 야당에선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돌발 변수나 비상 상황이 걸린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도 보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선 뭐 긴밀한 조율을 위해서 출국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난 소식이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전한 건데 정말 이렇게 봤을 땐 정상회담 의제들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정말 이례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김은혜석 부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부랴부랴 간 것은 맞습니다. 또한 예.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국행을 추진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로 했던 그 일정을 취소를 하고 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설정 조율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정상회담 직전에 의제 설정 관련된 이견들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의제 설정 이견이 있다라고 해서 직접 외교부 장관이 해외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제 설정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궁색한 저는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나마 의제 설정상에서 지금 농산물 개방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도 일부 말을 바꾸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농산물은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게 생각을 하자면 의제가 조금 불리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정말 부정적인 평가를 하자면 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애초에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를 좀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회담 자체도 실무 회담입니다.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전, 영부인 프로그램, 심지어는 숙소 같은 것들조차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빈 취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더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바라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좀 친중세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례적인 기류는 또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동행하는 건데요. 보통 이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서 국정관리를 해왔거든요. 성추훈 부의장님. 그런데 국정관리가 아니라 특별히 비서실장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다는 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리성락 실장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인 나온 얘기는 미국에서 합의할 별도의 일정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뭔가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브리핑할 때 비서실장의 역할이 이런 것이었다고 얘기할 거리가 분명 있다라는 저는 그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지금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에 정상회담을 보면 정상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벌 오피스라고 하는 그 집무실에 항상 그 비서실장 그리고 벤스 부통령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정상회담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과정에 뭔가 아마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대동시켜서 그런 것들의 정무적 대응을 좀 맞서기 위함이 아닐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끝까지 정말 변수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정무적 판단도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 있고 예상을 해봅니다만 아마도 저는 공식적인 브리핑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불안해할 만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시는 자, 건가요? 왜 그러냐면 예. 그런 얘기하죠. 돌발 변수가 생겨서 지금 비서실장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네네. 강훈식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면 돌발 변수가 뭐 달라지나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슨 한미 관계에 뭐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정된 일정에 좀 더 뭔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네. 지금 벌어진 일을 뭐 수습하기 위해 가기에는 비서실장이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예측은 부적합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 거세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좀 초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간 입장 차가 있었던 부분, 아까 박 대변인 언급해 주셨지만 쌀 시장 개방, 소고기 시장 개방, 농축산물 개방 확대 요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센터장님, 네. 우리 정부가 일단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예, 물론 지금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죠.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의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 일본도 포함되죠. 네. 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농민,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우리는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이 농축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가지 산업 체계를 봤을 때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이거든요. 네. 아마 이걸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가 미국 측에 줄 수 있는 아마 무언가 다른 카드가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카드가. 이번에 관세뿐만이 아니라 또 동맹 현대와 안보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분명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얻은 확고한 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카드와 함께 우리는 지킬 건 지키고 줄 건 주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원만한 우리가 기대하는 이 한미가 공동의 이익,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대통령 친서를 든 특사단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 모두 잡겠다는 전략, 이 미국 측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미일 안보 협력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성락 실장이 미국 조야의 입장이 더 거칠어졌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좀 미국 측이 노선을 확실히 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특히 좀 문서로 이걸 확약할 수도 있지 않냐, 그걸 요구하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예, 뭐 문서로 확약한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공동 성명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 성명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못 나오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상회담이 뭔가 성과 있는 그런 회담으로 모양을 갖추려면 성명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성명. 그렇다면 그 성명에다가 뭔가 한국이 한미 동맹에 집중하는 그런 의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무게를 실른다는 그런 뜻이 담겨지기를 원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관세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에는 아주 특별히 90일씩 이렇게 유예를 하고 말이죠. 이건 미국으로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우리가 관계를 발전시키지만 중국을 우리가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우리 관계의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미국이 그걸 특별히 시비를 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미 경중. 다시 말하면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 사실 말은 쉽지만 현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국이 동맹이면서도 동맹국 같지 않은 행동,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경계심, 그건 분명히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 특사단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을 하게 될 텐데요. 박미영 대변인,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특사단의 만남은 좀 불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네. 뭐 서열 3위를 만난다고 하던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점에 중국의 특사단을 보낸 것이 좀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근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니마니 하는 그런 의사결정 직전에 있었다가 특사로 사실 조금 더 하향을 한 것은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일부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설픈 줄타기가 오히려 좀 국익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안미경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어떤 조선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 관영 매체가 이것이 미국의 국방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위태로울 수가 있다. 또 이런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타기가 성공적이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중간한 입장, 갈지자 입장을 취하기 시작을 한다면 더한 페널티가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또 돌발 행동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가 틀린 말을 해도 카메라 앞에선 틀렸다고 하지 마라. 기존 합의와 완전히 다른 즉흥적 발언을 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이 얘기했는데, 자, 센터장님, 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라는 건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특히 언론 앞에서 자기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 것은 상당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심기가 불편해지면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 5천 명이다. 명백히 틀린 거거든요. 예. 근데 카메라 앞에서 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은 뭐 바로잡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즉흥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지혜롭게 둘러서 치면서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고 위신을 세워주는 그런 이 대처를 하면 오히려 결과에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를 상대하는 정상들의 모습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그중에서 올해의 외교 신조어로 Z의 순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왜 Z냐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앞자리 Z를 딴 건데요. 이 신조어의 주인공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You own a suit? A lot of Americans have problems with you not Really? respecting I don't the have authority of this such- office.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I'm having not playing cards. cards. Thank you for invita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fforts, personal efforts to stop killings and stop this war. Thank you. President Zelensky, you look fabulous in that suit. I said the same thing. Yeah, you look good. I said the same thing. Yeah. Isn't that nice? That's the one that attacked you last time. See, now he's in. I remember that. I know. You look wonderful. No, my first question for you, But President you Zelensky. are in the same suit. You see, I changed. You are not.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 2월 회담 내내 아까 보시던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이렇게 면박을 준 건데요. 얼마 전 회담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가 좀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앞서 남아공 대통령 앞에선 백인들이 인종학살을 당한다는 가짜뉴스 영상을 틀기도 했는데 당시 남아공 대통령은 정면에서 반박하지 않는 전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성춘구 의장님. 예. 정말 뭐 예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라이브 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런 참고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젤렌스키 그 대통령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차 때랑 두 번째 만났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2차 회담을 앞두고 사실 유럽의 수많은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절대로 앞에서 최대한 땡큐를 많이 해라,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라. 그리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건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에게 하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치를 틀릴 수도 있고 사실관계 틀린 얘기를 정상회담에서 많이 해왔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곤혹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예상되지 못했던 질문이나 자료들을 갑자기 들이민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야죠. 웃고 넘어가면서 조금은 뭐 굴욕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뒤에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다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분을 맞춰주는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사례도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월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아부 외교를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에 미국의 리더십을 신이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으로 화답하기도 했거든요. 문성문 센터장님.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이시바 총리로부터 이런 조언을 좀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조언은 이미 뭐 이 보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펜실베니아에서 총격을 당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생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우회적으로 축하하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세워줌으로써 예. 이시바 총리가 일본이 지금 추구하는 국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였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동맹입니다. 이미 우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이고 예. 다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국익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대화해야 되고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입에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고 미국의 국익에 반드시 필요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줄 수 있다면 저는 예. 이번 회담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최악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 한일 그리고 한미 연쇄 정상회담 소식 다뤄봤고요. 저희는 어제 전당대회가 열렸던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